네, 여러분 복덕TV입니다. 손해평가사 Q&A 두 번째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요즘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공부량, 몇 시간 해야 합격해요? 공부 시간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해 드리고자 급하게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량, 공부 시간, 몇 시간 공부해야 합격해요? 또 상반기에 몇 시간 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이랑 비교하면 난이도가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이 내용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량, 공부 시간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손해평가사 합격률을 저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손해평가사 1차는 사지선다의 객관식 그리고 범위도 좁고 난이도가 매우 쉽기 때문에 1차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무려 60에서 7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시험에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서술형에다가 계산 문제, 저희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범위는 좁으나 책을 다 외워도 이 계산을 문제를 풀 때 응용을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은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비해 매우 어렵고 합격률도 5에서 25% 정도의 매우 저조한 낮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합격률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량, 공부 시간을 정할 때 이 합격률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잘 배분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공부량, 공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 하면 돼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학창시절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을 공부를 해도 어떤 학생은 잘 이해를 하고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100점을 맞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공부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한 학급에 한 명 정도는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 공부하세요? 몇 시간 하면 돼요? 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은 비교적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고요. 정말 공부를 안 하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하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또 몇 시간 공부해야 합격하나요? 상반기 얼마나 공부해야 할까요? 또 이렇게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고요. 같은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정답이 없는데 왜 이런 영상을 만드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제 공부량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공부량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책상에 앉아서 이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있는 이제 그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10년 넘게 안 하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곤욕이었고 인터넷 강의를 보고 교재를 보고 펜을 들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에 이러한 이제 공부에 대한 패턴을 제 몸에 어느 정도 적응을 시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공부를 했던 점을 조금은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상반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12월에 공부를 시작할 건데 아니면은 2023년 1월부터 손해평가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 상반기 4월 정도까지 제가
한 2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한 4월 정도까지는 비교적 널널히, 그러니까 기본 이론만 다진다는 생각으로 비교적 여유롭게 저는 공부를 했었고요. 저희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은 품목, 보장 방식, 논작물, 밭작물, 저는 이런 거 구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런 각 품목별로 구분하면서 이제 개념을 크게 큰 틀을 잡으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4월 정도까지는 암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한 2달 전 그때부터 외우는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암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까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선 이해를 하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사, 논작물, 밭작물, 과수작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이 공부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농작물 관련 용어를 너무 몰라서 처음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다면 시간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이 한 4월 정도까지는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교재를 읽고 큰 틀을 세우려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 6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올인해서 달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이 시기는 하루에 6시간 정도는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병행을 하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시험, 1차 시험이 6월에 있기 때문에 1차를 메인으로 공부를 하되 2차는 까먹지 않을 정도로 이제 한 파트씩 복습을 하는 식으로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저희 시험이 6월 달에 1차가 열리고 9월에 2차가 열리는데 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2차 시험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만약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지 못하면은 9월 2차 시험은 당연히 응시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나는 동차 합격 필요 없어, 예를 들면은 2023년에 1차 시험을 붙고 2024년에 2차 시험을 붙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병행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널널하게 한 4월? 3, 4월부터 그냥 천천히 1차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차 준비를 천천히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의 학습 계획 그리고 그 플랜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차 합격 후, 그러니까 한 6월부터죠. 9월까지 이제 책을 씹어 먹어야 하는 시기라고 써놨는데요. 이 시기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2차 공부에 올인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정도부터 이제 주말마다 모의고사를 1회씩 응시를 했었는데요. 점수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안 나와서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집중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끊고 스터디 카페에서 웬만하면 하루 종일 공부하려고 이렇게 플랜을 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짧게 살펴보자면은 공부량은 공인중개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만 세워놔도 책 양이 상당한데요. 공부량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인중개사가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냐 하실 텐데요. 공부 시간은 두 개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평가사가 과목이 훨씬 적지만 공인중개사 시험만큼의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어디서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자격증 점수를 환산해주는 이제 그런 사이트?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는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손해평가사 시험에 그 자격증의 인정 점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손해평가사가 난이도가 더 높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난이도는 두 개가 비슷했어요. 저도 손해평가사 공부를 할 때는 손해평가사가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니 저는 공인중개사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둘 다 쉽지 않아서 난이도를 이렇게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 점수,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시험 점수는 손해평가사가 훨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같은 양의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는 보통 시험 한 달 전 정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합격점이 나와서 이제 안심을 하고 조금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손해평가사는 아무래도 서술형의 주관식에 정말 꼼꼼하게 다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손해평가사가 더 합격률이 훨씬 저조하고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주관식 서술형의 압박이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풀이 과정이 다 맞았는데 계산기 잘못 누르면은 그냥 틀려버리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제 100점 만점인데 15점짜리 문제가 한 4개씩 있다 보니까 이것만 뭐 틀려도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공부량은 중개사가 많고 공부하는 시간은 2개 비슷하게 해야 되고 뭐 난이도도 2가지가 비슷하지만 이 점수가 나오는 항목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훨씬 점수가 높게 나왔고 손해평가사는 정말 점수가 안 나오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공부량, 공부 시간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은 공부량, 공부 시간은 제가 몇 시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제가 공부한 이 공부량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공부량을 정하신 다음에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비교적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가까워진 다음부터 조금 더 빡세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이제 1년 바라보고 하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